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이게 엘리베이터가 없으면은 사실만 그래도 3층까지는 올만한데 이쪽 벽면에 누수 흔적이 좀 보이네요. 제 옆에는 해당 3층 복싱 바이러스라고 되어 있죠. 저기 전용 82평을 3억 5,400에 낙찰받으신 제 친구이자 또 우리 보관함 스터디 모임에 저와 함께 지금 2년 동안 하고 있는 거부광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거부광입니다. 네, 먼저 거부광님을 잠깐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이제 저랑 같이 40대고요. 현재 같은 회사 다니다가 이제 거부광님은 자영업을 하고 계신 그런 상태고요. 이번에 사실 상가 투자는 처음 하셨어요. 상가 투자 처음 하셨고 첫 상가 입찰을 했는데 바로 또 낙찰을 받으신 아주 금손이십니다. 결혼하고 육아 이런 걸 제가 좀 빨리 초반에 하다 보니까 뒤늦게 좀 쫄라서 수업도 듣고 또 부가남이 하는 이제 스터디 그룹도 들어가면서 제가 사실은 상가 투자를 한 번도 못 해보긴 했지만 제가 자영업도 몇 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임차인 입장에서 월세 내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벌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임대료의 상당 부분을 많이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느끼다 보니까 나도 이 상가는 내가 있는 상가는 비싸서 못 받겠지만 나도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월세를 내가 다른 식으로 월세를 받아서 메꿀 수만 있다면 내가 이 건물을 소유하지 못하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겠구나. 그리고 내 어떻게 보면 수익 자체가 훨씬 플러스 되겠구나라는 그 시작에서 사실은 상가에 도전을 하게 됐고요. 주거용이나 이런 쪽에서 투자자라면 레버리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상업용 건물이 지금은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부동산 물건 중에서는 거의 그 손꼽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방향성도 제가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과감하게 사실 이 상가에 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방금 여기 임차인분하고 재계약서 지금 따끈따끈한 계약서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3천에 지금 270에 맞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분이 예전에는 4,220으로 맞춰져 있다고 정보지에 나와 있던데 네. 그게 맞았었어요? 실제로 정보지가 맞았었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이 상가의 가치를 좀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먼저는 제가 이 동네를 좀 먼저 돌아다니면서 이제 매핑했던 기억들이 이런 걸 좀 다시 이제 되새겨서 이제 제 매핑지를 만들어서 요 주변의 시세를 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세 파악된 걸 가지고서 요 지금 물건지를 봤을 때 훨씬 더 제가 업사이드가 좀 열려있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이제 입찰 들어가기 직전에는 2층이나 이런 1층에 대한 이런 월세나 이런 것도 조사해 봤을 때도 특히 2층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2층에서 했을 때 충분히 그 매핑지에서 봐서 내가 산출했던 요거에 대한 숫자가 어떻게 보면 검증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게 실제로 2층에서 그 임대료를 내고서 운영을 하고 있었구나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러면은 이 업사이드가 단순히 가능성이 아닌 좀 더 제 마음속에는 확신으로 좀 바꿔지는 순간이었고요. 그래서 요즘 상가 얘기하면은 1, 2차는 쳐다도 안 본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이런 가치를 알고 있다 보니까 좀 2차에 과감하게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에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이렇게 없었죠. 예. 그래서 금액을 엄청 잘 받았어요. 네, 그래서 진짜 너무 잘 받은 것 받았어요. 같습니다. 왜냐면 전용 면적당 한 430만 원 정도에 받았는데 네. 근데 임대료를 지금 평당 33,000원에 맞췄으니까 지금 예상으로는 한 매도했을 때 한 2억 정도 수익도 지금 예상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고 대출이 얼마 정도 나왔어요? 당연히 80% 생각을 했었고 가능한데. 그리고 사실 80% 해준다는 그런 대출 이모님도 계셨었는데 좀 가족 범행을 만들고 나서 처음 이제 낙찰받은 거다 보니까 괜히 약간 1금융권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많이 섰습니다. 많이 섰는데 신 때문에 하게 됐는데 2억 2,300만 원. 네, 2억 2,300만 원에서 한 63% 정도 받은 거고요. 낙찰가 63%. 네. 그러면 1금융권이니까 대신에 금리는 되게 좋았겠네요. 금리는 굉장히 좀 좋아서 제가 신생법인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3.87 정도 이렇게 3.87. 받았습니다. 보통 이제 아마 80%를 받았으면 4% 넘어갔을 거예요, 대출 금리는. 다른 데도 많이 해준다는 데는 다 4점 중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일단 3,270 맞췄고 실제 들어간 돈은 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들어간 거는 한 1억 2천 1억 2천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순 현금 흐름은 월세 270에 대출이자가 72만 원에서 3만 원 왔다 갔다 왔다 하니까요. 갔다요? 예, 그래서 거의 200만 원 정도의 이제 월세 수익이 좀 세팅됐다고 와.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사실 네네. 대출 더 받았으면 실투자금이 거의 한 5,900만 원 들어가서 169만 원 월 나오는 그런 세팅이었는데 뭐 어찌됐든 지금
요 상황은 약 1억 2천만 원 투입돼서 월 한 200만 원 순수하게 월세가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내고 있는 월세가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받아서 내면은 참 다른 월세 받아서 채우고 싶다. 요거를 어쨌든 이 물건 하나로 좀 완전 해결됐잖아요. 일단은 해서 사실 너무 기쁩니다. 네. 아니, 저도 근데 여기 동네 와보니까 지도로 봤을 때, 로드뷰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차량 유동도 많고 사람도 많고 좀 더 북적북적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 고부장님도 처음에 여기 임장 오셨을 때 네네. 그런 면 때문에 더 좋게 보였던 건가요? 그쵸. 예. 그 전에, 물론 이제 매핑을 통해가지고 이제 가격적인 이제 배경이나 가격적인 확신을 좀 갖고 이제 온 상태에서 잠복 근무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사람도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랑 중요하죠. 예, 그것도 같이 파악을 항상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 동네 동선이라는 거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공동으로 갈 때 저 따라가고 그랬었거든요. 임장을 많이 다녔어요? 임장을 같이 이제 부가남이 주관하는 임장도 저도 공동 임장도 많이 따라다녔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 가게가 정말 얼마나 잘 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서 2층에서 사실 멍 때리고서 그냥 한 몇 시간씩 있었던 그런 기억도 저기 있고요. 설빙에서요? 예. 근데 정말 학생 수도 너무 많이 왔다 갔다 잘하고 해서 이미 너무 사업을 잘하시는 그 세입자 분이셔가지고 저도 이분을 어떻게 보면 세입자로 맞이한 것도 되게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층 복싱장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뭐 복싱장인데 뭐 링 소리에 뭐 수도 없이 울려가지고 뭐 사람들 운동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뭐 아이들이나 아니면 성인분들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게 굉장히 사업을 잘하시는 임차인이시구나라는 확신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와서 잠깐 좀 매핑실 가지고 좀 둘러는 봤는데 이 정도 사거리 코너 건물에 코너 상가인데 한 80평 되는 그런 매물 자체가 없더라고요. 네, 그런 희소성이 또 있어서 지금 계신 분이 아마 딴 데도 좀 찾아보셨겠지만 재계약을 하신 게 아닐까 그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떠셨어요? 임차인분하고 이제 협상할 때 그런 부분 느끼셨나요? 배당을 신청을 하셔서 저는 당연히 배당금 받고 나가시는 나간다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저는 이제 처음에 이걸 했을 때 뭐 장사는 잘 되시지만 그래도 내가 다른 임차인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한 건데 실제로 만나 뵈니까 더 영업을 더 연장하실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사전적으로 배웠던 거랑 이제 현실에 왔을 때 그분은 이제 법원에서 오니까 당연히 이제 뭐 배당 신청해야 되는구나 하고서 이제 했던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처음에 이제 의사소통을 좀 서로 이제 다르게 생각했던 부분을 이제 바로잡는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영업을 계속 하는 거를 전제로 이제 얘기를 하고다 보니까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수월하게 서로 얘기 주고받을 수 있었고요. 되게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계약 전에 되게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좀 주고받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많이 찾아주세요. 복싱집. 근데 이 물건에 또 단점이 하나 좀 보이는 것 네네,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주차가 되게 힘들어요. 지금 주차가 맞습니다. 완전 전쟁이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그런 면이 이 물건의 그 단점, 가치 하락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여기를 수도 없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주차 때문에 너무 골치를 아파서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조사하면서 과정 그리고 이번에 계약하면서도 이제 얘기해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 딱 하나 꼽는 게 주차더라고요. 또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매핑에서 나오는 이런 숫자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사실 다 감안해서 녹아져 맞아요. 들어가 있다는 맞아요. 생각이 많이 맞아요. 들어서 맞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업종을 못 맞춰라는 약간 이런 부정적인 생각까지는 깔아앉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지역 자체가 네네. 사실 신축 건물이 거의 없고 전부 다 최소한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이제 사업용 건물들이 많다 보니 예전 그런 주차 대수가 다 적용이 돼서 주차가 다 불편해요. 다 불편하니까 이제 그냥 감안하고 들어오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주차까지 잘 됐으면 여기는 딱 병원 자리인데, 그죠? 이제 병원 쪽도 고민을 좀 했었었는데 이제 소방법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리고 뭐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이라도 이제 병원이 임차되지 않았던 이제 그런 건물은 또 추가적인 마이너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규제적인 상황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 그쵸, 들어오기가 고부장님이 2년 전에 부가남 스터디 모임에 처음 그쵸. 들어오셨었고 네네. 그동안 이제 계속 매달 참여를 하시면서 네. 많이 듣다 보니 이제 실제 현장에서 임차인을 딱 만났을 때 그분한테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 거잖아요. 그쵸. 신기하긴 그러니까 하네요. 원래 명도만 해도 무서워야 될 약간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요것도 지금 경매에 나온 거 맞죠? 그러니까 오늘 계약하기 전에 좀 일찍 와서 한번 음료수 드리면서 인사는 했어요. 그래서
약간 오지랖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인사는 드리고 왔습니다. 예. 여기가 분위기가 확실히 그 길을 여기 사거리를 딱 넘어오니까 상권이 확 죽어버리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저기 롯데캐슬하고 그 맞은편 모래내 시장 있는 쪽은 막 왁작지껄한데 딱 넘어오니까 지금 굉장히 좀 한산한 느낌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되게 10평씩 되게 쪼개진 1층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작게 좀 들어가 있고, 이게 한 블록 안에 이면으로 들어가니까 이거가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동일 조건에서 비교했다는 걸 항상 맞아, 강조를 맞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와서 그래, 여기까지가 동일 조건의 마지노선이구나, 이런 걸 한 번 더 확인해 보니까 지도도 조금씩 저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아, 지금 분위기 완전 다르잖아요, 지금. 네, 여기만 넘어와도 확실히. 그러니까 임대료 부분들을 이제 감당을 못하니까 그만큼 쪼개고, 또 쪼개고. 임대료도 확실히 좀 떨어지고. 네. 어쩌면 저희 건물이 그래도 이렇게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인 것 네.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딱 동선 거기까지. 중에. 아까 우리 저 앞에 그 횡단보도 앞에서 얘기 네. 많이 나눴는데, 거기 이제 횡단보도 기다리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만큼 오늘 유동은 많습니다. 확실히 보이는 것 같고, 그 현장 임장 오셨을 때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 그래도 한 2시간, 3시간 정도는 계시면서 네. 사람들 진짜 유동이 동선에 어디를 잡히는지 네. 보신 걸 좀 추천드리고, 주로 오전에 오셨어요? 오후에 오셨어요? 오전, 오후 다, 한 번 다 여기 하셔서? 오기가 힘들어가지고 오면은 그냥 거의 이제 그냥 하루 이제 거의 종일 있다 가긴 했는데, 사람들이 퇴근하는 시점까지도 꼭 보라고 맞아요, 해서 맞아요. 그 부분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근데 그때 보니까 이제 낮에는 이제 그때 방학이고 막 이래서 학생들이 왔지만 이제 저녁 퇴근하니까 이제 성인분들도 와서 막 운동하고 하는 거 보니까 와, 진짜 잘하시는 분이구나. 꽤 오랫동안 그 네. 시간을 투자해서 임장을 하신 거네요. 처음에서 더 그랬던 것 네. 같아요. 예. 너무 사실 재밌더라고요. 왜 내가 정말 이 물건에 관심을 갖고 정말 투자하고 싶은 물건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멀게도 안 느껴지고. 이제 더 재미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예. 이제 실제로 예. 돈이 꽂히기 시작하면 이게 예. 금융치료라고 하죠. 그게 희망합니다. 진짜 이 물건은 제가 현장 와서 보니까 더 잘 받으신 것 같고, 현재 임대료 33,000원에 되게 적절하게 잘 맞추신 것 같고요. 그리고 임차인분도 굉장히 좀 영업력이 좋으신 분이라서 이제 앞으로 금리가 지금 계속 떨어질 걸로 보이잖아요. 그 금리 좀 더 저금리로 됐을 때 매도하고 나오는 것도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그런 네네. 생각도 좀 들고요. 나중에 금리 떨어지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뭐 6%대는 안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낮았을 때는 충분히 6%는 굉장히 충분히 매력적일 걸리잖아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이 건물을 보유하고 또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사실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상가 투자를 하시기 전에 이걸 위해서 법인을 하나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네, 법인 만들었습니다. 예, 왜냐면 개인으로 했을 때는 상가를 단기에 매도를 하게 되면 1년 내에 하면 70% 양도소득세 나오고요. 2년이면 60%거든요. 그럼 세금 내고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개인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매매사업자를 하던가 법인으로 해야 되는데, 이참에 그냥 법인을 만드신 거죠. 왜냐면 네. 앞으로 쭉 하실 생각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법인을 했기 때문에 뭐 다음 달 당장 팔아도 그냥 법인세 9.9%만 내면 되는 그쵸. 너무 아주 뭐 좋은 물건이고. 그리고 여기 뒤편으로 해서 뭐 재개발 뭐 얘기가 나오는데 맞나요? 그 이슈도 있어서 이제 임장할 때도 이제 부동산도 많이 여쭤보고 그랬는데, 부동산마다 다시 입장은 좀 다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뭐 그거랑 떠나서 이제 뭐 블로그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후보지 중에 하나 정도다. 이 정도 순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사실 뭐 한참 먼 얘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호재가 하나하나 떴을 때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되면 더 좋지만 안 되고 이렇게 좀 운영이 되더라도 지금 충분히 잘 되고 있는 이런 상가 부분이어가지고. 그럼 오히려 나중에 재개발 붐이 좀 많이 열기가 뜨거워졌을 때 여기 그 이슈를 한번 들썩거릴 때 네네. 그때 파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그런 개발 소식까지도 같이 오게 되면 안 팔 생각도 갑자기 팔고 싶은 그렇죠. 욕구가 막 올라갈 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수익 확정되고 나는 1억 2천 투자를 했는데 플러스 이익이 더 생기는 거니까 이제 CD가 3억 넘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첫 상가라 약간 애틋해서 아마 웬만한 상황 아니면은 그래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순정남이시네요. 네. 야, 근데 이건 사실 이 물건은 어떻게 또 보고 투자하게 되신 거예요? 인천 쪽에 연고가 없다 보니까 맞아요. 실제로 제가 연고가 없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깊은 관심이나 물건 찾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볼 일도 없어요. 사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고 제가 익숙한 상권을 찍어서 부관님한테 생각했다가 이런 거 보지 말고 야 이런 지역에 야
이런 거에 또 은근슬쩍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화가 왔었어요. 이 물건 어떠냐? 나 이거 관심 있는데 보니까 영 별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럼 뭐 딴 거 뭐 없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 물건을 보냈죠. 야, 이거 봐라. 이거 좋으니까 한번 조사해 봐라라고 했더니 이 또 실행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 가지고 아마 그 다음 날인가 바로 현장을 와서 그때부터 계속 여기 몇 시간 동안 계셨던 거잖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이 물건을 추천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분은 실제로 실행하시는 분이 있고 거부왕님처럼 어떤 분은 계속 막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거 같아요. 실행을 한 자만이 뭔가 변화가 생기고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확신이 뭐 90%, 100% 돼야지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의 확신을 가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요. 네. 그러다 보면 지쳐서 이 시장을 떠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고부왕님 같은 경우는 괜찮네? 또 부관님 추천했네? 그러니까 확신이 한 70% 정도 되니까 바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물건이랑 확신이 들었을 때도 진짜 소위 얘기해서 내가 이런 법원 가서 경매를 한 번도 안 해보거나 뭐 이랬다면은 그 허들 넘는 게 또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물건은 상가 처음 낙찰된 거긴 하지만 그전에도 수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폐찰, 또 폐찰. 왜 이렇게 자꾸 폐찰을 하는지.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점점 이제 가시권에 있는 금액을 쓰게 맞아요. 되고 근데 그러면서 이 물건 진짜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때 필요했던 숫자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미루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많은 폐찰 끝에 정말 원하는 물건을 사실은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잡아놨고요. 예. 그게 그 시간들이 네. 있었기 때문에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이 0점이 맞아요. 잡힌다고 하잖아요. 네. 0점이 잡혔고 그리고 하나 더 좋은 소식이 요거 낙찰 받고 난 다음에 한 달도 안 돼서 저기 부천 춘희동에 그 상가도 바로 또 낙찰을 받으셨잖아요. 연타석 홈런을 2번을 바로 치셨는데 그 물건을 제가 나중에 우리 한번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물건도 그건 너무 감사하죠. 그 물건 네. 완전 대박 물건이에요. 진짜 사랑에 빠진 물건인데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아직 잘 구체화가 아직 안 돼가지고 그때 너무, 나중에 와주시면 잘 너무 감사하죠. 지금 이렇게 지금 해당 물건까지 와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차들과 많은 사람들이 유동하고 있는 좋은 상권이 맞고요. 다만 여기는 좀 오래돼서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주차 시설이 좀 미비하다는 그 점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대 시세가 좀 낮게 형성이 됐는데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사서 거기서 나오는 마진이 충분하고 그래서 결론은 1억 2천 넣어서 매달 200만 원씩 순수 월세가 지금 나오는 여기서 하나 더 첨언하자면 은행에선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했지만 저희가 매핑주를 통해서 봤던 여기에 지금 제 임대 대비 이 가치는 현저히 떨어져 있다. 맞아요. 예, 그게 사실은 더 제 객관적으로 제일 판단이 섰던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 또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경매물건, 공매물건 많이 나오잖아요, 상가에. 그러면은 그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예전 20년,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감평 금액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반면에 신축 이런 플라자 상가들 같은 경우는 그 분양가 때문에 네,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금액 막 10억, 20억 이렇게 감정이 돼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례를 분양가를 가지고 땡겨오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런 신축 상가들이 굉장히 고평가가 많이 됐고요. 반대로 이런 정말 구축 상가들은 너무 저평가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좋은 팁이 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거부왕님께 실제로 사례를 한번 보여주신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낙찰 받고 이제 월세 딱 찍히는 순간 더 재밌게 많이 느껴지실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제가 엄청 응원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돈 되는 정보 계속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